전세 사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곧바로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새 정부 앞에 다양한 사회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 먹산이즘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가 이렇게 내란에 뒤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던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과제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리고 먹산이즘,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윤정부 동안 계속해서 집이 감옥이 되고 집이 짐이 되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세 사기가 벌어지지 않는,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해결 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소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엽니다. 새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앞서서 소통관에서도 신탁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촉구를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지금 전세 사기가 특별법 최근에 개정되기는 했지만 벌써 6월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새롭게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중에 보증금을 떼이더라도 전세 사기 특별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조차 못합니다. 현재 특별법이 그런 수준으로 개정이 되어 있을 뿐더러 신탁 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여전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변화가 너무나 더딥니다. 이런 문제들을 오늘 피해 대책위 당사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강민석 인천 미추홀구 피해대책위 부위원장님께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요구와 구제 대책,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앞으로 또 한 명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으실 것으로 믿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이셨을 때 전세 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시고 정무적 피해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억울한 국민이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요구사항과 세부 요구사항으로 나눠 말씀드립니다. 핵심 요구사항 첫째, 안정적인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을 재개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예방 대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전세 사기 가해자들에게 강한 엄중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넷째, 정부 내에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전 정권은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요구한 선구제 후 구상, 즉 선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 즉 어떤 말도 어떤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요구를 무참히 뿌리쳤습니다. 많은 희생자분들은 이것 때문에 생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요구합니다. 최소 50% 이상을 보장하는 선채권 매입 후 구상권 청구안으로 다시 재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LH 매입에서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최소 보장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H는 피해 주택 낙찰로 인해 70%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보장했다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선채권 매입 후 구상권도 가능하고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구제 후 회수의 안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인천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채권 매입을 한 NPL 대부 회사들이 방어 입찰을 하여 LH가 입찰 포기를 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인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했음에도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경매 차익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돈에 눈이 먼 비사회적인 NPL 대부회사의 방어 입찰 시도를 막아주십시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모든 피해자들에게는 제일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법상 임대인의 사기 입증 책임 및 경찰의 소극적 수사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적인 사기를 입증하라는 수사기관의 말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2차 가해와 같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사기의 고의성을 밝혀내야지 평범한 국민이 가능키는 한 건가요? 그럼 피해자들에게 수사권을 주시던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차별 없는 피해자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외국인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세금을 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낳고 정착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라는 걸로 차별을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1주택자 특별법 제정 전에 신용대출이나 어쩔 수 없이 피해 주택을 떠안은 분들에 대한 소급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조건 없이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차별, 갈라치기는 전 정부나 자행하는 짓입니다. 신용대출로 갈아타신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자금이 피해주택에 대한 대출로 확인되면 저금리나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그 피해주택을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분들은 LH에서 평가 후 재매입을 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이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28조 2에 의거 지자체가 피해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물도 안 끊기는 정상적인 건물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 저희 피해자들입니다.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가율 규제, 현실에 안 맞는 소액 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 변제금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에 맞게 전국의 전세 시세, 지역의 사정에 맞게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또 먼저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반드시 임차일 기준으로 조정될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모르고 변호사를 포함하여 법조인들도 모르는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분명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의 해소와 세입자의 권리 강화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등기 의무화와 임차인 경매 청구권, 임대인의 민간 임대인 등록 의무화 및 등록 미행 시의 처벌 강화 등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조건 개선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그 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고 바로 집주인 계좌로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전세대출 시 세입자의 신용은 은행에서 아주 까다롭게 보면서 임대인의 신용도나 그 사람들의 상환 능력은 거의 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의 개선 요구사항은 원금은 임대인이 책임지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들이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대인 및 공범,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도 고의가 입증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약자와 서민들의 피 같은 삶의 종잣돈을 빼앗는 파렴치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 돈을 잃어서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니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범죄 수익으로 환수를 했다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에게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돌려줄 수 있게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해자들을 감형해 주지 말고 오히려 가중처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그 얼마 안 되는 최우선 변제금이 감형 요소가 된다는 게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속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세 사기는 국토부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부처가 관여해야 됩니다. 향후 공공임대 제고 개선 및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요청드리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 확대, 전세 사기 예방 관련법 제정비 및 가해자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현실성이 포함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최우선으로 저희 전국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를 만나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전세 사기 대책위와 면담을 새로운 정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벌써부터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희망의 빛이 밝게 비춰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죽고 사는 문제다. 전세 사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새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전세 사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전세 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던 그 시간들까지 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나의 친구와 가족들을 집 때문에 잃었는지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공개된 죽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9분이 전세 사기 때문에 죽음으로 탄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책위 분들 주위에서,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주거권 활동가들 주위에서 알려지지 않은 죽음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한 사람들이 이미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토부에서 공개한 수치만 하더라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을 접수한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데요. 그들 중에 30%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 인정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과거의 전세 사기 피해를 겪었거나,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를 경매를 기다리면 언젠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그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6월 1일 이후에는 새롭게 전세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단초로서 이 특별법이 쓰여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함께 구제하기 위한 개정과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합니다. 이어서 피해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에서 오셨습니다. 경산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대표 석진민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 석진미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3년 전 윤석열 정권에서 다뤘던 전세사기 문제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게 간곡히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세 사기로 9명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의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2차례 개정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탁 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명의 임대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 경산에서 또 구미, 포항, 영천, 칠곡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학교를 옮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현실. 이것이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일상입니다. 우편함을 열기도 무섭고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소유자가 불명확하다. 명의자가 실소유자가 아니니 피해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기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다면서 불송치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 뒤에 숨고 피해자만 법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즉 먹사니즘을 국정 기조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사기로 집과 삶의 기반을 잃은 국민들의 고통부터 살펴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류 몇 장 부족하다는 이유로 진짜 피해자를 제외하는 제도는 정의가 아닙니다. 둘째, 명의 신탁, 명의 대여 구조를 악용한 사기범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의 방조, 공모에 대해 형사 책임이 가능하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전세 사기 조직 전체에 대해 전면 수사를 실시하고 관련 있는 모두를 엄벌해 주십시오. 다섯째, 소급 적용을 통해 기존 피해자들도 똑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북의 피해자도 전국의 피해자도 국민입니다.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가 책임질 때까지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 석진미님 이야기 속에서 저희 구호 하나 외치고 이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전세 사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해결하라. 네, 이어서 계속해서 전세 사기 피해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피해자 발언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서울 금천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정관영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 정관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참혹한 현실과 시급한 정책 변화를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치밀하게 피해를 양산합니다. 제 임대인은 공범들과 다가구 건물을 지어서 건물과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임차인 보증금을 끌어모은 뒤 그 돈으로 또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보증금 반환 여력을 고의로 없앴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 10여 명의 공범이 지분을 나눠 가졌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만 수만 명,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아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 사기꾼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설령 재판에 이르러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많아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사기 건물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연예인, 부동산 전문가조차 전세 사기를 당하는 현실입니다. 국토부 피해자 등록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형사 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의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소조차 어렵고 증거 수집은 더 어렵습니다. 경찰은 경제사범 수사에 미온적이어서 수사는 거의 멈춰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정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정책의 도입입니다. 정부가 피해자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사기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금 미반환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 개정과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의 신설입니다. 의도와 관계없이 다수 보증금 미반환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면 무조건 처벌하고 신속한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는 국민의 삶을 파괴합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에게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1억이라는 돈은 정말 너무나 크고 무서운 빚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힘을 가지고서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그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지옥처럼 보내는 시간을 국가가 먼저 우선 보상해준 다음에 그 빚에 대한 몫을 임대인에게, 가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두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사장에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는 먼저 나에게 그 월급, 내가 돌려받지 못한 월급을 먼저 돌려준 다음에 그 나쁜 사장에게 다시 그 월급만큼의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지배관에서도 관련한 제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부도 아파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도 국가는 나서서 집 때문에 나앉게 생긴 그 세입자들, 이제 집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몫을 먼저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도 선구제 후회수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윤 정부에서 끝까지 도입하지 않으려고 저지하고 거부했던 그것을 윤 정부가 계속해서 바로 세우지 않았던 것을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진짜 대한민국과 함께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대림동에서 오신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안사나님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대림동에서 고작 2달 전에 피해를 인지한 안사나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지난 2월부터 잠적한 후에 뒤에서 몰래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23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나서 아직 그 누구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일 빠른 게 9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피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도 운이 좋아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95년생의 젊은 임대인이 부자인 부모를 두고 임대업을 하다가 잠적을 하는 전형적인 전세 사기 레포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파산 진행 중이니 돈을 못 돌려받을 것이 뻔하게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전세 사기를 인지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지 아직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직 나라는 저희를 피해자라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저희에게 모든 걸 알아서 증명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발로 뛰어서 미리 예방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까지도 의도적으로 사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저희가 이 시점에 다 알아서 증명을 해야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저희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제가 대출 심사 받고 승인된 지 한 달 만에 건물주가 파산 신청을 뒤에서 잠수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인 사기 기망의 의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겠습니까?
저희 지금 존재하고 있는 특별법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피해자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정도 피해를 낳은 전 사회적인 이런 범죄에 대한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특별법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지만 그게 진짜 지푸라기입니다. 국가는 지푸라기가 아닌 대들보를 버팀목을 우리 청년들의 손에 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사회개혁도 해야 되고 국가 정상화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생 정상화, 민생 안전, 그것을 제1번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전세사기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호소드리겠습니다. 저희 건물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대들은 다 20대입니다. 저희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대표 시절에 38차례나 말씀하셨던 선구제 요구상 그 원칙을 대통령이 되어서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피해자분들 앞에 섰을 때 이분들께서 저희를 신입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벌어진 줄 알았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요 2달 만에 이렇게 있는데 이 3년 이상을 이 문제를 싸워오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3년 전에 똑같은 문제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 했을 때 3년이 지난 지금에 똑같은 문제로 피해자가 발생해서 자기 앞에 섰을 때 이분들 앞에서는 이 전체적인 상황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겠습니까? 이재명 21대 행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전세 사기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찬 발언에 이어서 구호도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전세 사기 특별법 당장 개정하라! 개정하라!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전세 사기 피해 당장 해결하라! 네, 이어서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님의 발언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청년세입자연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열린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그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열린 광장을 지나오면서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는 국가의 의무로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 이전에도 헌법을 어기는 국가에서 살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세입자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과 함께 미래를 잃어버리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구치소로 사라져서 누수가 되는 집에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야 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는 않았어도 저희 보증금을 잃어버릴까 불안에 떨면서 곰팡이가 핀 집을 수리해달라는 수리 요청조차 망설이는 사회. 전세 사기로 소중한 이웃이 세상을 떠나는 사회가 어떻게 비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피해 건수가 3만 건이 넘고 피해 접수가 4만 건이 넘었으니 앞서 피해자분들이 절절하게 증언한 사연과 비슷한 이야기가 이 사회에 최소 3만 개, 4만 개나 있는 겁니다. 어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해결하는 일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철회되고 피해자 인정 요건이 강화되는 등 특별법 법안이 계약되어 온 과정, 그리고 선구제 후구상 내용이 들어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어 결국 폐기된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일 때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을 다시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대책위와 시민 대책위가 촉구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전세 사기 해결되지 못하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작년 이맘때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의 외침이었습니다. 세입자 권리 확대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고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이 세부정부와 여당에 반드시 지금 즉시 나서야 할 일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함께 약속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이 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혁이라고 외쳤던 그것들을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함께 외치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죽고 사는 문제다. 전세 사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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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미루지 마라. 더 늦기 전에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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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전세 사기 없는 사회 지금 당장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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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재명이듯이 지금은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 조세팀 간사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 진행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들이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힘을 실어준 만큼 새 정부는 내란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복합적 위기 극복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 대개혁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이 진짜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필요한 기본권인 집 때문에 불행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집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고 지옥이 된 전세 사기 문제의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빼앗긴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일각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 2차례 개정된 만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여전히 매달 약 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하는 방안도 LH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안이 없고 경매 차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최소 보장 방안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현행 특별법은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한 세입자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지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동안 지난달에도 또 한 분의 피해자가 이 세상을 떠났다. 잇따른 죽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피해자들이
죽음의 위협에 놓인 현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제시하며 요구해왔다. 피해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 채권 매입 방안 마련과 최소 보장 방안 마련,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 관리 지원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과 가해자 엄중 처벌,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참여 협의체 마련 등이다. 피해 구제와 가해자 엄중 처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다. 그럼에도 전세 사기를 예방할 만한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한하는 것은 전세 사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줄지 않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대책위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전세가율 규제, 등기 의무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정부와 책임있는 여당은 전세 사기 문제를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겪는 엄중한 위기로서 인식하고 신속하고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2025년 6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그리고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가 함께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새롭게 들어서는 이 정부는 반드시 전세 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에 함께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친구들, 그의 이웃과 동료들이 함께 지켜보고 함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